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또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 그 외에 목소리와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연축성이나 발성장애 라인이 또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인 특징, 두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간단하겠지 좀 위험하고도 좀 고질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고 알아두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심리적인 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회피형 성향입니다. 제가 흥분형, 긴장형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발성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수업을 또 많이 하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찾아낸 게 회피성 성향이 굉장히 짙구나였어요. 이렇게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묻어두고 좋게는 또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걸로써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데 작용을 이렇게 한 거죠. 좋게 생각하면서 괜찮을 거야.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이런 생각으로 장기전으로 가면서 목소리가 더더 불안정해지고 발음 상태가 더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딱 그 시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돌봐야 됐던 문제인데 계속 회피하고 피하다가 늦게서야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죠. 다른 거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돌볼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될 정도로 터무니없을 때까지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드렸냐면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목이 많이 부어 있어서 일단은 먼저는 생물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학적인 점검을 이비인후과나 내과에서 갑상선 검사를 하는 곳에서 검사를 우선은 먼저 받고 오세요. 왜냐면 목이 이렇게 타이어 둘레처럼 정말 이렇게 두꺼워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오신 분이 있는데, 목소리가 안 좋은 거는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일단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병원은 좀 늦게 가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진짜 한 20분, 30분만 투자를 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그분이 굉장히 멀리서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SRT를 타고서 오시는데, 정말 20분, 30분 밥 먹는 시간 조금 쪼개서라도 병원에 가셔서 이 타이어 같은 목의 둘레가 그냥 생김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게 어떠한 호르몬적인 변화의 문제인 건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만 해봤을 때도 그냥 저는 목소리만 고치면 된다니까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나 제가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단 노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고집이 센 것도 있죠. 그러니까 회피형이 또 보통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죠.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는 또 누군가에게는 회피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무시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회피성이 또 크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남들을 돌보느라 내가 정말 돌봐야 되는 거, 진짜 나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미뤄온 거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서 남을 본다든지 가족만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나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만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서 온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그래도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조금은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이걸 동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같이 교정을 할 수 없을까?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당장에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만 매여서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덮어두고 피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면 사실은 본질적인 거를 정말 눌러놓고 싶은 거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거들떠도 보기 싫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해치우고 나가기도 되게 힘들고 버거운데 무슨 근본을 뜯어 고치니 많이 이게 되겠나
심적으로도 힘이 안 나고 상황도 안 따라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잘 알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본질적인 거를 오늘을 1%라도 건드려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게 급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이것도 급하지 않은 게 사실은 아닌데 이거를 내가 2%라도 오늘 건드려 볼 수 없나? 3%라도 5%라도 같이 갈 수는 없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싹 치워버리면 나중에 내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를 내 맘대로 내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내가 싹 배제되어 버린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이게 결국은 자율신경계 장애로 가는 거거든요. 의식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야 되는 내 몸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 호흡도 편하게 안 되고 말하기도 편하게 안 되는 이런 자율신경계 장애가 왜 오냐? 나라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게 돼버린 순간 결국은 그 진단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누적되냐? 1%라도 걸고 있어야죠. 2%라도 걸고 있어야 되고 5%라도 단 10%라도 하루에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순간과 그런 상기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이게 너무 싹 배제가 된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와 좀 마음을 맞춰가고 내 마음이지만 내가 좀 그거를 더 헤아려 주려고 하고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체계나 이런 감각들이 1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그 10%라도 있어야지. 아니면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딱 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걸고 가야지. 1%라도 걸고 가야지 내 몸이 내 몸으로 존속이 가능하고 내 몸을 내 몸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기도 숨 마시기도 어떤 걸 하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체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있죠. 여기는 우리가 콧물을 훔칠 때 쓰는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콧물 마실 때 있죠? 거기 안에 쪼는 근육, 코 안쪽 거기 근육에 생각보다 힘을 되게 많이 주세요. 이게 특히 티가 많이 나는 때는 언제냐면 이응 받침할 때 있죠. 뭐 앙고라 혹은 옹성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옹기종기, 공부, 건강, 상기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응 받침이 붙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압착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이응 받침도 잘 안 되면서 이응 받침 뒤에 있는 음절이 잘 안 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신체화 증상으로 남들은 이응을 발음할 때 거기를 아주 살짝 근육을 살짝 쓰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성공을 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한다 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한다 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음도 깨지고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다른 발음에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과도하게 쓰고 있는 근육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미리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인지가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인지를 한다고 한들 스스로 인지를 할 리도 없을 뿐더러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오신 분들한테 해드리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이런 습관이 있는지 버릇이 있는지 일절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이나 목소리에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서 발음하기가 힘들고 소리 내기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되니까 이게 심리와 상관없이 정말 발음적으로 발성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힘을 좀 많이 주는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근육을 압착하고 쪼는 이런 힘을 자꾸 사용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그 힘을 통해서 소리가 자꾸만 안으로 잡혀 들어오다 보니 소리는 여러분 말하기는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활동이거든요. 말하기라는 게. 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가로 열고 앞으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걸으세요 하면 어때요? 누가 바보처럼 뒤로 걸어요, 여러분? 뒤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으세요 하면은 그냥 앞으로 걷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가로 열고 앞으로, 가로 닫고 걷는다예요. 말하기도 똑같아요. 말하기는요, 여러분, 방향성이 절대적으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이에요. 그냥 말하기는 없어요. 앞이라는 정확한 포지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근육을 자꾸 쓰면서 안쪽으로 힘을 돌리는, 힘을 만드는 습관과 버릇 때문에 말하기라는 게 성립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성질과 나는 반대되는 몸의 성질을 가지고서 말을 생성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어려운 단계로 간 겁니다. 이게 발성장애예요, 여러분. 발성장애가 왜 오나요? 기본 성질과 다른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 가르친다, 배운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나의 성향적인 것, 기질적인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말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요. 혹은 심리와 별개로 내가 가져왔던 또 내가 갖고 있던 오류적인 그런 말하기 방식, 발음의 방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나눠보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나도 그렇진 않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회피하는 또 습관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하나 또 나의 스토리들을 꺼내보시면서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깊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나아지고 싶다면 진짜 움직여야 돼요. 발을 한 걸음만큼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한 걸음만큼의 진보를 할 수 있게 했다면 마음적으로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컨택해서 또 여쭤보시면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